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 22조 수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7만원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의 1년 된 것 같은데 7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참 생소한데요. 과연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매물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바로 뚫고 갈지 고점까지, 아니면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갈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외국인들 수급에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3점 보시면요, 외국인들 최근에 당연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대단했었는데요. 매수로 틀었는데 외국인의 매수는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저가 매수고요. 그 다음에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가는 중입니다. 매수가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는 여러분 97년도에 파생 시장이 오픈된 다음부터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지분의 50%, 발행 주식 50%가 아니죠. 외국인이 한다는 30%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15%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9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파생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동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세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로 틀었다. 매수가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과 신용융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융자 말고 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작은 재료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급등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중입니다. 조금씩 강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용융자, 담보대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배당한 주식이 삼성전자다.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다. 조금만 주가가 빠져도 여러분 담보 부족 발생하고 반대면에 나가게 됩니다. 변동성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슬슬 위아래 등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도 숏 커버에서 스케줄을 바뀌고 있습니다. 환매수하겠다는 얘기죠. 먼저 삼성전자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3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한 방을 했죠. 파운드리 165억 달러 22조 정도 되는데 실제는 더 많을 것이다.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굉장히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많은 부분에 자율주행도 그렇고 삼성의 AI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AI 칩을 생산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삼성의 전략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M&A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시너지 같은 고성장 분야와 AI 서비스, 기존에 보면은 의료 AI, 그 다음에 로봇, 레인보 로보틱스, 오디오, 공조기기, 헬스케어 이렇게 6번 정도 M&A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반도체 관련 M&A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본업에 관련돼서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미 증권가에 조금씩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 7번째 M&A, 반도체와 관련된 M&A인데 이 사이즈가 기존의 6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숫자를 7을 보내시면 아마 9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삼성의 전략적 M&A 7번째 M&A입니다. 숫자 7을 보내시면 선착순 100명한테 삼성이 인수하게 될 9월쯤 오픈되는 반도체 관련 초대형 M&A 관련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상당히 크죠. 4조 가까이 됩니다. 소각도 하고. 자사주는 여러분 좋습니다.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줘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만드는데 절대로 추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추세를 바꾸려면 기술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HBM, 파운드리, 즉 장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이.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이번에 2, 4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나도 주가가 갔었죠. 3, 4분기가 턴어라운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HBM, 파운드리 재료가 터졌죠. HBM도 터집니다. 이제. 그리고
2, 4분기 실적이 최악이었는데 주가 올라갑니다. 이때가 바닥이고 3, 4분기부터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HBM3 12단 선제 양산 나섰다. 이미 AMD와 브로드컴에 납품을 했습니다. 삼성이 HBM 제작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발열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신있게 선제 양산까지 시작했다. 콜 테스트도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겠다. 주문형 반도체와 AI 가속기. AI 가속기입니다. 작년에 TSMC와 엔비디아가 불화설이 돌았습니다. 설계 결합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AMD와 삼성전자 공급망이 주목받고 있으면서 삼성도 가속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대세가 되고 있는 GPU. 근데 GPU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고 진화가 된 것뿐입니다. 에너지율이 떨어지죠. 수급에 문제가 있고 1세대 인공지능은 ASIC입니다. 특정 용도에 맞춰서 제작한 에너지율이 뛰어난 반도체입니다. 범용성은 낮지만 인텔,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이미 ASIC에다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GPU보다는 ASIC이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삼성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차세대 캐시카우입니다. AI 가속기와 함께. 먼저 삼성전자. 머스크가 크게 한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AI 칩 22조짜리 계약이 있었는데 추가로 더 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M&A. 7번째 M&A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9월달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숫자 7 보내시면 제가 공유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자사주. 하방 경직성은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 HBM3 이제 콜테스트 임박했습니다. 이미 AMD와 브로드컴에 납품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AI 가속기와 ASIC 차세대 캐시카우입니다.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HBM 악재와 파운드리 악재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8월쯤 콜테스트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선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주가가 방향을 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기술적 대응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매물대에 진입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매물대 7만원대 근처입니다. 여기를 과연 한방에 통과할 수 있을런지,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키를 쥐고 있는 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의 전략에 따라 확실하게 3단계까지 간다면은 뚫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까지 개입이 됐죠. 급등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면 바로 통과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가능성, 시나리오 박 대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매집 기간이 보시면은 굉장히 깁니다. 박스권 매집을 했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박스를 뚫지 못했죠. 왜 뚫지 못했습니까? HBM 파운드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악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스를 이번에 뚫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뚫으면 멀리 가죠. 박스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동향 중심으로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3전 외국인 단계별 매도 매수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그들의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하고 알로보내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외국인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매매 전략,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과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 알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삼전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010-3158-8575 문자 입장이라 보내시면 방에 입장 시켜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최근에 박 대표가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사야 될 종목들 리스트 1단계 매집주, 기관과 외국인의 상법 개정 수혜주와 하반기 탑픽 5종목, 지금 장을 이끌었던 지금까지 조선, 방산, 원전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얘네만 갈 수는 없죠. 기관과 외국인이 미리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3전이 좀 올라왔을 때 50% 정리해서 아니면은 현금 있으시다면 사야 될 종목들입니다. 선침해 무조건 해도 되는 종목들. 배너 있는 번호로 리포트는 히든이라 보내신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히든 리포트. 현재 매집 중인 종목들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건 언론에도 안 나옵니다.
문자 히든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삼성 관련해서 삼성전자 대응 전략, 외국인의 전략을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삼성 R, 매매 전략, 신호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과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있고요.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이 들어있는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연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30년 차트거든요. 제가 94년도에 증권사 들어갔으니까 저한테는 정말 인연이 깊은 주식인데 추세가 거의 깨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지난 30년간 거의 25년 정도 됐나요? 근데 2020년 전후로 해서 주가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느냐? HBM이죠. 하이닉스한테 선두를 뺏겼습니다. 삼성전자 퇴직이만 말대로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대응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입니다. TSMC에 완전히 밀렸죠. 이제 생태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퀄테스트, AMD와 브로드컴이 납품을 했죠. 파운드리 아직 격차가 있지만 22조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대형 커스터머, 고객을 확보한 거죠. 그러면 이 박스권 이번에 뚫립니다, 여러분. 직전 고점 뚫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주봉상에서 보면은 매물대 진입했기 때문에 찍고 빠지거나 아니면 뭐 뚫고 갈 수도 있겠죠. 직전 고점까지. 이 타점을 박 대표가 시나리오를 다 짜놨습니다. 찍고 빠졌을 때 당연히 사야 되겠죠. 다시 가니까. 문제는 삼성전자가 수급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거의 2단계 지나 3단계를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용가, 담보대출, 공매도 같은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생겼어요. 변동성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의 영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은 강조해 드리는데 파생과의 연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전략을 중심으로 제가 전략을 짠 겁니다. 매매 전략. 그들의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삼성 관련 대응방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리포트, 텔레그램 둘 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매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신 게 뭐냐면 이거를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리포트, 텔레그램에 물론 있지만 문자로 받고 싶다는 분이 많으신데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이렇게 동일하게 나갈 거니까요. 삼성 문자 신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삼성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준비한 말 그대로 히든 비장의 무기죠. 제가 어렵게 발굴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어요. 기관교육인 박 대표가 PBCR에 펀드 매니저 할 때 만든 단체방이 있습니다. PB,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 들어와 있는 방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사고 있는, 현재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상법 계정 수혜자 탑픽 5종목까지. 지금 무조건 선침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들, 아직 소리 소문 없이 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삼성을 매도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히든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주 예리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지지부진하다가 주가가 쭉 당기기 시작하죠. 처음에 이슈가 터집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바닥을 쳤고 HBM 콜테스트가 임박했고 파운드리 재료가 터졌습니다. 수급이 들어오죠.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이제 매수로 바뀌었고 매수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가는 중입니다. 신용융자, 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개입됐어요. 그 다음엔 뭡니까? 투자 심리입니다. 지금은 수급의 구간입니다. 수급. 외국인들의 전략이 중요하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슬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일정 시점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가겠지만 이게 이렇게 완성이 돼서 올라갈 수 있을지 뚫고서, 그죠? 아니면은 일정 구간에서 맞고 내려와서 다시 가게 될지, 이런 타점에 대한 시나리오, 패턴, 타점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텔레그램방에도 다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 삼성전자, 특히 외국인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문자로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문자 삼성 보내시면 정확한 타점 알려드립니다. 매수 매도.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오랫동안 물리셨던 분들 50% 적절한 시점에서 정리하셔서 사야 될 종목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든 리포트 안에 기관과 외국인이 1단계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대박이 날 종목입니다. 언제까지 조선, 방산, 원전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단계 대장주, 황제주가 될 종목들 히든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매매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히든 리포트 활용하셔서 올해 참 좋은 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히든 리포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소액주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 비중이 60% 정도 된다 그럽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몇 프로라고요? 50이니까 한도의 절반 15%입니다. 근데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외국인들의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이게 여러분 삼성전자 매매의 지름길입니다. 수익을 파악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국인 동향 박 대표가 리포트 텔레그램 통해서 알려드리고, 외국인의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문자도 알려드립니다. 매매 타점 삼성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인하고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들, 차세대 대장주, 황제주 리포트가 있었죠. 히든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